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MBC 기획홍보본부장 시절이던 지난 2012년 5월 어뷰징 매체 위키트리 대표와 만나 노조 비방 등 SNS 여론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제안서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뉴스타파를 포함해 미디어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꾸린 취재팀이 이윤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는 2012년 5월 위키트리 지주회사인 소셜홀딩스와 함께 소셜미디어 허브 구축,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상시적인 이슈 대응 플랫폼 운영 등을 실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시기는 MBC 제작진이 이명박의 낙하산이던 김재철 사장에 맞서 파업을 일으킨 때입니다. 김재철이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각종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자 이에 맞선 저항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김재철의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비리가 불거졌는데요. 이런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어뷰징 매체인 위키트리의 여론전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MBC사 측이 노조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는 회사 돈까지 사용하여 반대편을 탄압하려는 공작으로 아주 야비한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위키트리는 지난해 여가부 장관 청문회 도중에 드러난 김행희가 주도해 만든 매체입니다. 인사이트와 함께 온라인상에 올라온 이슈를 사실 확인 과정 같은 거 없이 퍼다나르는 그런 매체로 신뢰도는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문건은 김재철과 이진숙이 어뷰징 매체를 통해 MBC 노조와의 공작을 펼쳤다는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셜 네트워크상의 MBC의 우호적인 스토리가 최대한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악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스토리가 유포돼 MBC의 브랜드 이미지나 대외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 않도록 허브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론 조성을 하는 여러 방법 역시 위키트리가 제안서로 작성했습니다. 위키트리가 MBC의 우호적인 트윗을 수집하면 MBC가 이를 우호 트위터 계정 등으로 전파하는 방식이나 MBC가 대응 콘텐츠를 작성해 위키트리가 보유한 우호 트위터 계정에 전송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MBC와 위키트리가 맺은 계약서상 용역 대금은 총 2억 5천만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은 한 달 만에 해지됐고 이 역시 이행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공훈이 당시 위키트리 대표는 이처럼 MBC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며 MBC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와서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라며 착수금 역시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약은 지난 2013년 2월 당시 MBC 해직 기자였던 이용마 기자가 SNS를 통해 폭로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 이용마 기자는 고발뉴스에 2012년 상반기 즈음에 이 문제로 MBC와 계약을 했는데 가짜 계정도 만들어서 좀 해달라고 했다라며 공훈이 사장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한 모양이더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10여 년 뒤에 구체적 문건 등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위키트리아의 계약이 중도 해지되자 이진숙은 여론전을 펼칠 또 다른 어뷰징 매체인 폴리뷰의 편집국장을 찾아갔습니다. MBC와 폴리뷰 간의 계약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은 2012년 6월쯤 지인을 통해 이진숙이 건넨 노조 비방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2014년 4월과 11월에는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등을 만나 여론전을 모의했습니다. 이 과정은 2016년에야 공개된 6시간 분량의 백종문 녹취록에 담겨 있는데요. 박한명 폴리뷰 편집국장은 이 회동에서 이진숙 당시 기획홍보본부장은 아버지의 후배인 전모 씨를 통해 만났다라며 어느 날 전 원장님이 저를 불러갖고 저한테 그러더라. 야, 나 어저께 이진숙 본부장하고 MBC 사람들 만났다 이러더라. 저한테 그런데 그 자료들을 봉투에다가 꽁꽁 싸가지고 이만큼을 주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팩트가 다르다. 네가 좀 보고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후 박한명 국장은 이진숙을 2014년 10월 10일 만났으며 노조 비방 여론 조성하는 대가로 폴리뷰에 무언가를 주는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MBC가 폴리뷰에 광고를 줄 수 있는지, 프로그램 외주를 줄 수 있는지, 라디오나 시사 프로그램 출연을 해줄 수 있는지 등을 타진했다는 겁니다. 그 이듬해 3월 박한명 국장은 MBC 100분 토론의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구체적 문건까지 드러났으니 분명 노조를 비방하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쓴 건 사실이었다는 셈이죠.
이는 국정원 댓글팀과 대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최근 한동훈 댓글팀 파동과 비슷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진숙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차원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는 성명에서 정당한 파업에 대해 외부 업체를 동원해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나선 것이다. 이런 발상 자체만으로도 경악할 사안일진데 이진숙이 MBC의 공식 계정뿐이 아니라 가짜 계정까지 동원하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게 당시 위키트리 대표의 증언이라며 여론 조작은 명백한 범죄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진숙은 또 24일 인사청문회에서 10년 전 세월호 사건 당시 MBC에서 전원구조 오보 및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내용의 보도를 낸 데 대해서도 대사과로 일관하며 유가족의 더 큰 분노를 자아냈을 뿐이었습니다. 이진숙은 당시 MBC에서 보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같은 초대형 오보와 함께 유가족을 분노케 하는 보도를 낸 책임자로 지목됩니다. 청문회에서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본인 자녀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보험금이 얼마인지 궁금할 것 같냐라고 묻자 이진숙은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보니 아쉬움이 있다면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혜민 의원이 이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라며 PPT 자료를 띄웠습니다. PPT에는 나 이진숙은 MBC 보도본부장 당시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전원구조라는 세월호 참사 당시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그릇된 판단으로 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읽을 수 있는지를 묻자 이진숙은 불쾌한 모습으로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에게 형식적 사과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이혜민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인 장훈 4.16 안전사회연구소장에게 이진숙의 사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훈 소장은 제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장훈 소장은 내 자식이 물속에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시간에 보험금 보도를 해서 10년 넘게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시체팔이 아이들 죽음을 이용해서 로또 맞았다. 놀러가다 죽은 아이들 얼마나 더 보상해줘야 되냐 이 얘기였다라며 지금 사과라고 한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도대체 왜 그런 보도를 했으며 그 보도가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의 가슴을 찢어발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혜민 의원은 거듭 이진숙에게 저 사과문은 뭔가 특별한 게 아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사과문이라며 심지어 인간이 작성한 것도 아니다. 챗 GPT가 작성했다. 이게도 작성할 수 있는 사과문 못 읽겠느냐라고 요청했지만 이진숙은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를 보아하니 윤석열이가 지난 대선 당시 국힘 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이후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그런 모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는 사과는 개나 줘라는 메시지를 읽히면서 개사과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진숙의 이런 태도는 과거 윤석열 쪽에서 했던 개사과랑 똑같은 태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실제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권에 장악돼 있던 MBC의 보험금 타령을 비롯해 TV조선이나 채널A처럼 유가족을 공격하는 대놓고 막장 방송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보수를 참칭하는 어버이연합류의 단체들이 유가족을 얼마나 헐뜯었습니까? 특히 유민아빠 김영호 씨를 비롯해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극한 단식을 벌이던 지난 2014년 9월 예배를 비롯한 폐륜단체들이 폭식투쟁을 벌이며 유가족들을 조롱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저러한 폐륜행위의 배경엔 전경련, 특히 삼성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극한의 고통을 겪게 하는 데 대해 어떠한 통감도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소시오패스들의 항연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열받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그렇게 약속으로 걸었던 세월호 진상규명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막판엔 유가족의 강한 반발에도 박근혜나 풀어주는 만행이나 저질렀지 않습니까? 한 세월호 유가족의 언론 인터뷰가 떠오르네요. 박근혜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버렸다면 문재인 정부는 부모들을 버렸다는 그 피맺힌 외침 말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제대로 했더라면 저런 정신나간 자들이 발 붙일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진숙은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5.18 민주화운동 혐오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과 관련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른바 좋아요 연재자가 있는지 모르겠고 지인 연자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며 공직에 임명되면 좋아요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라고 조롱 섞인 개소리를 했는데요. 자연인 드림 역시 걸작이었습니다. 이에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조롱이라며 어떻게 그런 뻔뻔스러운 말을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담하다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진숙은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진숙의 MBC 선배이기도 한 정동영 의원은 손가락 운동을 조심하겠다는 답변은 황정화 의원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 의혹을 넘어 이 위원회를 모욕한 것이며 5.18 희생자 광주 시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진숙은 그 내용하고 좋아요 표시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우겼는데요. 그러자 정동영 의원은 아무리 강변해도 손가락 운동이라는 말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라며 해당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자 마지못해 이진숙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고 이용마 기자에 대한 사과 요구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170일 파업 당시 노조 홍보국장이었는데 당시 MBC는 이용마 기자를 직장질서 문란 이유로 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용마 기자를 해고하는데 앞장선 자들이 김재철과 이진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는 해직 기자로 지내던 중 복막암에 걸렸고 이후 2017년 말이 되어서야 MBC에 복직했지만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2019년 8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이용마 기자에게 사죄할 생각이 없냐는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사죄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진숙에게도 이용마 기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어제 김재철 씨가 사죄한다고 말했다. 입술로 사죄한 것이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다라며 이진숙 후보자가 후배 기자들 PD들 해고하는데 한 팀이 돼 선봉에 서서 하나에서 10가지 다 관여하지 않았느냐라며 사죄 의사를 거듭 물었으나 이진숙은 사규에 의해 징계가 이뤄졌다. 후배의 죽음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사과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런 개사과밖에 없는 걸 보면 역시 주정뱅이와 얼큰이스러운 픽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